이 방식이 도입이 되는 건 그야말로 이제 정치혁명입니다. 정당들이나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다 바뀔 수밖에 없고, 정당 구조 자체도 거대 정당 중심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지금 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제도 아닌 그냥 비례대표라는 장식품, 단어만 있는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공동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승수라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 의석 배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눠주자는 제도입니다. 가령 3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30%의 국회의석을 가져가고, 5%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5%를 가져가고, 한 표의 가치가 똑같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하자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놀랍게도 30%의 표를 받은 정당이 30%의 국회의석을 오롯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바로 사표 때문인데요.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을 뺀 다른 후보에게 간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할당된 의석수를 지금보다 늘려서 사표를 최소화하고 민심 그대로에 가까운 선거제도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이고, 또 민심을 왜곡시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거대 정당 중심으로 정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대 정당에서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되다 보니까, 한국 국회를 보면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당선자 기준으로도 1%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여성 비율은 17%, 또 장애인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고, 농민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도 거의 없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50대 이상의 남성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한 표의 가치가 끝까지 똑같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비례성이라고 하는데요. 비례성이 일단 보장이 되고,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표의 가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낳는 세 번째 또 장점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당들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보고 찍을 땐 정책 보고 찍잖아요. 지금처럼 국회의원들도 막 지역구 관리만 열심히 하고 이래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정당의 정책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게 되고, 선거 때에도 정책으로 경쟁해서 표를 받게 되고.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너무 정당들이 난립하게 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 독일이나 뉴질랜드에서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을 때 국회 안에 들어가는 정당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석 정도 가져가는 경우 제외하고, 의미 있는 의석을 가져가는 정당들은 대체로 한 4개에서 6개 수준, 충분히 이거는 정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공천을 과연 제대로 각 정당이 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요.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법으로 민주적 공천을 한다는 원칙을 좀 명시하는 방법도 지금 제안하고 있고, 각 정당이 그걸 자기 당의 당원이나 당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남은 걸림돌은 이제 국회의원 숫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300명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국회 예산이 6,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지금보다 훨씬 줄이거나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 국회의원을 쓰자.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같은 예산으로 300명 쓰는 것보단 360명 쓰는 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머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머슴 이라면, 주인 입장이라면 같은 돈으로 360명을 쓰는 게 더 이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버리자.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뀔 겁니다. 지금처럼 의정활동이나 정책활동은 소홀히 하고 지역구 관리만 하는 그런 의원들을 둔 정당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들도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는 정당을 보고 찍는 투표가 중요한데, 부패한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정당에게는 아마 유권자들이 정당 지지를 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기들이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정책 경쟁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령 미세먼지 문제가 됐든 부동산 문제가 됐든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리는 느끼는데,
국회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국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게 되고, 또 농민이나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장애인이나 지금 국회 안에서 대변이 되지 못하는 집단들이 대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요. 선거제도 개혁이 저는 좀 우리가 더불어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가는 아마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